국민들을 모두 잡아갈 것입니다. 우리 그때까지 싸우자. 매주 이제 그 좀 새로운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백신에 코로나 백신에 대한 어떤 진실,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해외에서는 벌써 어느 의사가 자기가 이 mRNA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는 퍼포먼스죠. 그때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처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분명히 조만간 이 의사들, 왜냐면 물론 의사들도 제가 만나본 의사들도 참 백신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더라. 정말 제가 이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의사들이 백신에 대해서 저보다도 모른다. 진짜 저보다 모릅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백신에 대해서 많이 아느냐? 아니야. 전 진짜 요만큼 알고, 요만큼도 모르, 접살만큼 아는데 의사들이 저보다도 모르더라. 왜? 일단 첫 번째, 배우지를 않았어요. 학교에서 배운 바가 없다고. 그리고 학교에서 과거 백신에 대해서 배웠다고 하더라도 이 mRNA 백신, 이 코로나 백신은 인류 최초로 적용이 돼요. 거의 뭐 임상시험 하다시피 한 그러한 백신이기 때문에 정보가 없습니다. 이 정보에 대해서 의사들이 알아야 될 의무도 없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동안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사를 탓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맨날 의사 욕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떤 이 글로벌 아젠다로 인해서 이 mRNA 백신이 접종이 됐고, 그로 인해서 정말 많은 전 세계에 뭐 수천만 명이 사망을 했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서는 과연 이 코로나 백신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까에 대해서 조금의 어떤 논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논의가 없어요. 지금 이제 최근에 이 곰팡이 백신, 이물질 백신 이 사태가 일어나면서 여기저기서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와가지고 기자회견 하자, 집회에 와가지고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지금 추구하는 방향 자체가 진상을 규명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서울역에서 왜 우리가 이러한 백신을 맞아야 했으며 왜 우리가 이러한 피해를 겪고 있는지,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이 희생을 당하고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서 거기에서 그것을 논의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바라본 거는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도 백신에 문제가 있었으니, 이물질 백신을 국민들에게 접종을 했으니 피해를 보상을 하라, 그러한 움직임입니다. 지금 제가 보고 느끼고 겪고 있는 거는 진상을 규명을 해가지고 왜 우리가, 이거는 제가 이 기승전결로 얼마 전에 우리 이제 포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포럼에서는 이제 30분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깊이 있게 말씀을 못 드렸지만, 방송에서 하면 제가 한 1시간 반 정도, 1시간 반 정도를 해야, 왜냐하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너무나 많은 거짓말을 했어요. 미국 방송을 보다 이 거짓말 하나하나를 다 이야기하려고, 빠른 말로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1시간 반이에요. 1시간 반. 아니 저 사람이 언제서 성악까지. 저는 늘상 말씀드리지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오늘 직접 한번 들어보려고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도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전 세계의 여러 의학자들, 과학자들이 mRNA 백신의 어떤 이 기전이라든가 문제점, 부작용, 이상 반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한 것들을 박수 안 쳐? 또 누가 그걸 보고 요약을 하고, 그러면 저는 그 논문, 그 요약한 거, 그거를 또 번역을 해가지고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라.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왜 이렇게 많은 사람 2차까지 4,200만 명이 접종을 하고 3차까지 3,200만 명이 접종했습니다. 4차까지 720만 명이 접종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이 국민들이 왜 접종을 하게 됐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었잖아요. 우리가 받은 정보는 뭡니까? 안전하다. 아무런 문제 없다. 효과 100%다. 부작용 나오면 정부가 책임지겠다. 우리가 들은 이야기는 이러한 정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국민들 다 접종을 시켜놓고 이제 와가지고 지금 4년이 지났어요. 이제 와가지고 15가지 이상 반응을 인정을 하겠다. 보상을 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 다 죽여놓고 이제 와가지고 보상을 하겠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지금 대한민국의 범죄자들도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보상하고 털면 끝입니까? 죄값을 치러야죠.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죄값을 치르고 거기에 대해서 피해도 보상을 하고 손해 배상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을 방지해야죠. 그게 우리가 싸우는 목표 아닙니까? 우리가 이 길바닥에 나와가지고 매주 한 주도 쉬지 않고 이 길에 나와가지고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는 우리 같은 희생자, 피해자가 발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여러 단체들, 그 단체들에게, 그 단체들이 지금 우리 집회에 스쳐 지나간 단체가 30개가 넘습니다. 그 많은 단체 중에서 어떻게 단 하나의 단체도 재발 방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법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무언가 잘못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러한 부작위한 행동,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행동이 사회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게 그게 법 제정의 목표 아닙니까? 목적이고. 그러면 법이라는 거는 당연히 진상을 규명을 해가지고 왜 이런 피해가 발생을 했고 얼마나 많은 피해가 발생을 했으며 이런 피해가 반복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죠. 그게 기본이고 그게 상식이고 그게 공정한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그게 움직임이에요. 그게 시민단체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목표고 정치인들이 그 많은 세비를 받아가면서 의정 활동을 하는 이유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단 한 놈도 지나간 잘못에 대해서 복귀를 하고 반성을 하고 재발을 방지하려는 조금의 생각도 안 하냐는 거예요. 그런 움직임이 그냥 돈 몇 푼 던져주고 세금 몇 푼 던져주고 덮으면 그만입니까? 그런 논의를 한다는데 유가족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싸우는 유가족이고 또 단체 대표고 그 대표로서 어떻게 그런 자리에 제가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무언가를 바꾸겠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본인들이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싸우는 이유를 먼저 알자는 거예요. 내가 이 단체 왜 만들었냐? 그냥 단순하게 피해자들이 물론 그 목적이 피해자들의 보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라면 이야기가 달라요. 그 사람들은 그게 목적이니까 그렇게 움직이면 되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시민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싸우는 이유가 잘못을 바로잡고
그 잘못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 이제 아닙니까? 전국 이런 때인데 그러면 우리는 아파트 그러한 논의를 해야 돼요. 이어서들을 힘 들으면서 있는 사람, 법을 만들 수 있는 사람, 법을 바꿀 수 있는 사람, 그 법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기존의 잘못된 법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희생을 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이러이러한 피해를 입었으니 왜 이러한 정책을 만들었는지, 이 정책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희생을 입었으면 그 정책을 만든 놈들도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지려면 책임지고 피해 보상을 할 일이 있으면 보상을 하는 거예요. 손해를 배상을 할 일이 있으면 배상도 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을 정비를 해야죠. 그게 기본 아닙니까? 그게 그냥 상식이에요. 이게 뭐 대단한 일이 아니고 와 저놈 똑똑하네 이런 게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 당연한 흐름이에요. 그런데 이 당연한 흐름조차 우리에게는 정말 너무 어려운 벽 아닙니까? 벽. 그거는 이 나라가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도 좋아. 아니 어린 자식이 맥주 대낮에 수장당했는데 분노하지 않을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당연히 분노를 하죠. 근데 그 세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왜곡을 시켜요. 그리고 이 나라를 흔듭니다. 그 행위가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월호 유가족도 아닌 사람들이 가가지고 선동하고 하는 그 잘못된 모순적인 행위를 우리가 지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태원도 마찬가지죠. 159명이 놀러 가가지고 갑자기 무슨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만요. 그렇게 해서 압살을 당해서 사망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을 지겠다. 바로 여기 아닙니까? 여기. 수백 미터 길을 줄을 서가지고 조문을 하겠다고 몇 시간씩 기다렸다고 조문하고 갑니다. 정부가 국가 애도기간을 선포를 해요. 그런데 왜 우리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희생을 당한 국민들이 수천 명이 넘습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람이 2,800명이에요. 중증은 지금 18,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외면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는 명백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월호 이거 이제 뭐 세월호 비하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예를 드는 겁니다. 자, 세월호 수학여행 그 날짜 배 타고 가는 거 다 원래 비행기 타고 가기로 돼 있었는데 배로 바꿨잖아요. 그거 본인들이 한 겁니다. 본인들이. 정부가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 않았어요. 이태원도 마찬가지죠. 정부는 세월호든 이태원이든 정부는 요만큼의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책임질 이유가 없어요. 정부는 그거를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도 그거를 조장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고 정치인들이고 공무원이고 아무도 책임질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슈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싸우는 거죠. 당연히 책임질 일이 없는 놈들끼리 논의를 하고 모여가지고 싸우면 답이 나옵니까? 12년? 네, 12년이에요. 2014년 4월 16일입니다. 며칠 전이죠. 12년 동안 제자리 걸음하고 있죠. 왜? 아무도 잘못한 놈들이 없는데, 잘못한 사람이 없는데, 잘못한 사람 없는 그 잘못도 안 했는데 자기들끼리 이야기한들 답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이태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백신은 왜 이렇게 외면을 하느냐? 지놈들이 잘못을 했거든요. 지놈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지난 사기 방역에 대해서
공론의 장이 형성이 되는 순간 다 죽는 거예요. 공무원, 정치인, 어느 놈 하나 할 것 없이 다 죽습니다. 우리가 문재인 이 빨갱이 새끼 욕하죠. 당시에 국민의힘은 어땠습니까? 문재인 빨갱이 새끼가 백신을 못 들여오니까 제일 먼저 누가 날아갔습니까? 당시에 당대표, 국민의힘 당대표 누굽니까? 황교안이잖아요. 이재용이하고 황교안이가 제일 먼저 미국 가가지고 백신 가져오겠다. 그렇게 설레발을 치니까 이놈들이 아 뜨거라 해가지고 자, 국민들의 의료정보 다 넘겨줄게. 그렇게 해가지고 급하게 긴급 승인을 한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과정은 다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좌우 할 것 없이 이 백신 문제, 코로나 방역 문제 공론화가 되는 순간 다 죽습니다. 다 죽일 수 있습니다. 어느 놈 하나 싸그리 이 나라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놈도 여기에 대해서, 진실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까지 보십시오. 저는 지금도 국회의원들 계속해서 자료 다 보내고 있습니다. 정보국에 청구한 거 다 보내요. 다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 좋잖아요.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이거 일이 없어졌는지만 봐도 이 새끼가 봤나 안 봤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놈들은 여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깨야 돼요. 이거를 깨지 않으면 우리의 싸움은 계속해서 제자리. 문제는 우리의 싸움이 제자리라는 거는 나쁘게 이야기하면 결국은 계속해서 많은 국민들이 희생을 당하고 피해를 입고 그 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이 행보가, 이 진실을 밝히는 이 우리의 행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국민들의 피해와 희생은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가장 현실적으로 부딪힌 거죠. 우리가 진실을 밝히는 것은 조금 늦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20년, 30년 걸려도 돼요. 우리는 이미 가족을 잃었어요. 우리가 진실을 밝힌다고 해서 내 가족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년, 30년 걸려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20년, 30년 해보십시오. 알려지지 않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그렇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나가는 이 국민들의 희생과 피해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가장 답답한 거죠. 가장 답답한 거죠. 이거를 깨기 위해서 우리가 어쨌든 조금 유명해져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곰팡이가 그래도 지나가다가 조금 곰팡이 덕분에 저희 구독자가 1000명이 한 달 만에 1000명이 늘었어요. 지금 4000명 언저리거든요. 4000명 가까이. 그런데 이제 결국은 다시 떨어집니다. 시청자 수가 떨어져요. 이게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이 곰팡이 이 백신 안에 이물질이 있다는 자체, 그것도 그냥 눈으로 봐서,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이물질 백신이 신고가 됐잖아요. 이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그 신고를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의사들이 백신을 놓으려고 이렇게 흔들고 이제 병을 보잖아요. 병을 보니까 이물질이 있더라 해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의사들이 정말 많은, 하루에도 막 100명씩 200명씩 줄 서서 맞았다. 그거 바쁜데 그거 일일이 이렇게 눈으로 확인을 합니까? 거의 대다수는 확인을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해서 신고한 게, 그게 4,300만회 분입니다. 4,300만회 분. 노트 번호, 동일한 노트 번호가 4,300만회 분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백신을 지금까지 맞은 게 1억 5천만 회거든요. 1억 5천만 회를 접종을 했는데 의사 몇 명이 그 눈으로 보고 이물질이 있다고 신고한 게 4,300만 회. 4,300만 회.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
그래서 제가 이제 감사원에다가 감사원이 이제 발표를 뭐라고 했냐면 이영미 원장님이 그 이제 이물질 해가지고 이제 적정 중지 소송도 하고 했잖아요. 이거를 질병청은 가짜 뉴스라고 명확하게 했거든요. 그리고 삭제 요청까지 하고 했어요. 그래서 감사원이 그거를 보고 질병청이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삭제 요청을 했지만 이 이영미 원장님이 이게 한 그 이물질 백신 이 삭제 아직도 덜 됐더라. 아직도 삭제가 안 됐으니 질병청 니네 뭐 하는 거야? 이거 빨리 삭제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감사 결과를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감사원에다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야, 니네 그것이 가짜 뉴스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라. 니네가 현미경으로 직접 봤느냐? 질병청은 현미경 검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식약처도 현미경 검경하지 않았어요. 현미경으로 보지도 않았어. 근데 일부 의사들이 눈으로 보고 신고한 거는 이슈화했죠. 근데 의사가 현미경으로 보고 신고한 거는 왜 무시하냐고, 왜 가짜 뉴스라고 지정을 하느냐. 니네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 확인을 했느냐. 감사원에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감사원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제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한번 연장을 하더라고요. 결국은 기각했습니다. 기각. 심의회를 열었더니 야, 꺼져요. 아무 이유 없이. 감사원 우리가 하는 건데 네가 뭔데 그딴 소리를 해. 이유도 없이. 이게 일반적으로 심의회 개최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심의회를 개최를 해요. 개최를 하고 나서 답변을 한 게 감사원에서도 그것이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 확인 그딴 거 할 필요도 없고 제가 이 일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각하를 했습니다. 기각이 아니고 각하예요. 각하. 이거는 그냥 감사원이 알아서 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부 기관의 현실이에요. 현실. 우리가 싸워야 될 게 정부 기관, 공무원, 정치인도 있지만 우리 국민들도 있잖아요. 국민들도 덮어놓고 음모론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대로 또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정말 지금까지 저는 이슈가 뭐가 나오면 정보 공개부터 합니다. 이놈들이 무엇을 이유로 이러한 이유를 이슈로 삼았을까? 아무 이유 없어요.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나서가지고 바로잡지 않으면 정말 앞으로도 바로잡기는 너무 힘들다.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다. 계속해서 저는 저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진실을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